안녕하십니까. 보험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변집사 한세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우 안타까운 사연인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 사고 시에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남편은 생전에 아내와의 관계 악화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부부 상담도 받았지만 분노가 폭발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해리 현상을 겪기도 했죠. 결국 아내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남편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내 앞에서 목을 매는 신용을 하거나 다량의 약을 먹고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충동조절 장애 및 우울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치료를 중단했고 어딘가 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문제는 보험금이었습니다. 망인은 상해로 사망할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죠. 유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자살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제가 제 영상에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자살이라면 보험금 못 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조항입니다. 즉, 남편이 사망할 당시에 스스로의 의지를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정신질환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보험사는 남편이 스스로 장소를 물색하고 목을 맬 끈을 준비하는 등 계획성을 보였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남편의 구체적인 행적과 의학적 기록을 바탕으로 이 부분을 반박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남편이 사망 직전에 보인 행동들에 주목했습니다. 남편은 사망 당일 새벽에 아내에게 올가미 사진을 보내면서 나를 살려달라, 얼굴을 한 번만 보여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배우자의 무반응이 가뜩이나 충동장애와 우울증을 앓던 남편에게 이 병증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강력한 촉발인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그 무렵 남편은 이미 더 이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보험사가 주장한 그 계획성이라는 것도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목을 맬 끈을 준비하는 행동은 병적인 정서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죽음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그 결심 자체가 이미 우울감과 절망감에 의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고려할 수 없는 왜곡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네, 결국 법원은 의뢰인들의 손을 들어주었고요. 보험사는 상해사망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보험금 분쟁까지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는 것이 꼭 소송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이런 자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때 착수금은 받고 있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상 변집사 한세영 변호사였습니다.